이가 삐뚤삐뚤해요. 이걸 가지런하게 폈으면 좋겠어요. 입이 나왔어요. 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삐뚤삐뚤한 걸 피려면 지금보다 공간이 더 있어야 됩니다. 의료도 상식이거든요. 자리가 있어야 어떻게든 필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어디서 만들죠?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이 나옵니다. 어금니를 뒤로 밀면 돼요. 어금니 뒤로 가면 되겠죠? 하지만 뒤에 한계가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 옆으로 이렇게 넓혀도 됩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확장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넓어지고 이렇게 넓혀서 공간을 얻어보자.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든 가지런하게 펴보자. 이게 한 가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요. 어이, 좁아서 안 되겠다. 적당한 이를 빼자. 이게 보통 교정치료할 때 발치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제가 얘기 드리는 게 그렇거든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차를 하나 빌렸어요. 근데 여기 6명이 타야 되는데 좁아서 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쑤셔놓고 부산까지 가요? 다들 힘들고요. 내로 앉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는 1번 차를 카니발로 바꾸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확장입니다. 그죠? 큰 차를 빌려보자. 넓혀보자. 이리 넓히자 저리 넓히자. 네. 두 번째는요. 야, 미안하다. 이번 부산에는 4명만 가야 될 것 같다. 2명을 내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가지런하게 피고 가려고 그러면 이를 뽑아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요. 6명을 태울 때 어떤 사람을 태워요? 작고 날씬한 사람만 태우면 됩니다. 그럼 6명이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들의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얘기는 가야 할 길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가지런해지면 좋겠다.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공간이 필요하다. 이 공간을 어떻게 낼 것인가 하는 게 교정과 의사의 진단과 치료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인어공주가 목소리를 얻는 것처럼 삐뚤어진 걸 피기 위해서 작은 어금니 2개를 뺐어요. 뭘 얻어야지, 뭘 잃어야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를 빼고요. 빼고 났더니 어금니가 몇 개 있어요? 저 뒤에 큰 어금니 2개, 작은 어금니 하나. 이쪽에 3개가 있어요. 앞니는요? 앞니가 2개, 송곳니가 하나,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를 뺐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이 뺀 자리로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여가서 가지런하게 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뒤로 들어가서 가지런하게 펴주려고 그러면 누가 당겨야 될 거잖아요. 누가 당겨요? 얘네들이요. 이 3개의 이가 기둥이고 이 3개의 이가 움직이는 이빨입니다. 그런데 이 어금니 쪽을 붙들고 앞니를 피려고 잡아다니면 앞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어금니도 앞으로 좀 나온답니다.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죠?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뭐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그래서 앞니를 당기려고 그러면 어금니도 끌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입뺀 자리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 공간을 앞니 삐뚤어진 걸 피는데 다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어금니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어금니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앞니를 그 입뺀 자리로 다 데려가는 거. 이게 사실은 교정과 의사의 능력이겠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걸 필 때도 앞니만 움직이냐, 어금니도 움직이냐, 둘 다 움직이냐, 이런 것들을 치료하면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장치 붙이고 철사 넣고 해서 이가 슬슬슬 펴지는 것 같지만 매번 올 때마다 교정과 의사 입장에서는 어금니가 어느 정도 움직였고 앞니가 어느 정도 움직였고 내가 계산한 양만큼 치아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매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뒤로 밀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이 나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앞니가 이만큼 나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 입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요? 속에 이가 다 있는데. 어금니부터 하나씩 다 뒤로 밀어서 앞니를 집어넣어보자.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또 다른 거는요. 적당한 이를 빼고 앞니를 뒤로 밀어넣어보자. 그럼 입이 들어가겠죠. 그런 경우도 무언가 희생을 시켜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빼고 싶다. 다 그래요. 예. 안 빼고 치료할 방법이 있겠냐.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렇게 삐뚤삐뚤한데 어디서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입이 이만큼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앞니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교정과 의사도 1순위는 어떻게든 안 빼고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게 1번입니다. 하지만 안 되면 적당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빼고 앞니를 뒤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움직여가는 과정 중에 어금니가 움직이지 않도록
또 어금니를 얼마만큼 움직이도록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치료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교정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는 이 사람의 치열, 치아의 배열이죠. 그 다음번에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가지런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윗니, 아랫니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거. 기능적인 위치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치료받는 사람, 환자들은 잘 몰라요. 누가 해줘야 돼요? 치과 의사가요. 교정과 의사가 환자가 알건 모르건 잘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모양을 보는 기관이 아니에요. 평생 동안 씹어 먹어야 되는 기능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모르더라도 어금니가 잘 씹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위와 아래들이 적절히 잘 움직여야죠. 이걸 움직이면서 씹히게 만들면서 뭘 얻어야 돼요? 앞니가 들어가든 앞니가 펴지든 미적인 걸 얻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맞춰서 환자가 장치를 떼어내고 웃을 때 입술의 모양이라든가 웃는 흔히 말하는 미소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삐뚤어졌네? 피고 가지런하게 하면 되겠다. 아래 앞니가 많이 삐뚤었네? 아래 앞니를 하나 빼면 되겠다. 송곳니가 튀어나왔네? 송곳니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세우는 치료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교정과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정치료는 교정 전문의한테 받으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제법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니가 펴지는 걸 보는 것보다는 뒤에 쪽에 어금니가 맞아 들어가는 걸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뺐으면 좋겠어요. 안 빼고 치료할 수 있으면요. 그걸 1순위의 치료 계획으로 늘 세웁니다.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는 빼야 할 수도 있고 치아 사이를 조금씩 다듬어야 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일정 부분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핸드폰 좀 적게 보고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죠? 몸에 근육이 생기려면 먹는 걸 좀 줄이고 운동을 해야 되고. 세상 일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빼고 치료한다는 병원 너무 찾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목적, 방법, 수단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치과 교정의사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